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듣는 수업보다 아마 더 부담스러운 것이 집에 가서 혼자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요즘 세계적으로 숙제 없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숙제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좀 다른 의견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제 없는 학교를 찬성하는 쪽은 괜히 과한 학습량에 아이들이 찌들면 더 학습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간혹 엄마들이 도움을 많이 줘야 하는 숙제를 들고 오면 그렇죠.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신 거고요. 그래도 또 숙제가 있었으면 한다 하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배운 것을 복습하는 개념의 숙제는 아이들 실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집에서 학습지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부담스러운데 숙제로 지도하니까 그동안 참 좋았다. 그런데 이걸 왜 없애지? 이런 의견인 거죠. 저도 사실 그 숙제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한 케이스지만 그래요? 네, 저는 이 숙제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좀 긍정적 효과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옆 친구 거를 베끼기 때문에 이 필기 속도 향상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걸 하나를 또 얻어서 보려면은 네. 그 친구와의 또 인간관계를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굉장히 그렇죠.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역시 참 여러 각도에서 네. 세상을 바라보는 좀 네.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긴 한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숙제 없는 학교가 확대 시행되면은요, 저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집에서의 부담이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좀 불안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학원이라도 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숙제가 없는 대신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학교 수업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온전히 이해했는지,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 그리고 익힘책을 펴놓고요. 그날 배운 것 바로바로 엄마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한 10분만 투자하셔도 굉장히 좋은 복습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숙제가 많거나 또 어려워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없어진 후에 절대로 어렵거나 많은 양을 주시면 안 됩니다. 주요 과목은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복습하기만 실천한다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독후감 숙제를 내주면 오로지 숙제 때문에 억지로 맞아요. 책을 읽었던 네. 기억들 있으시죠? 그때 고생 많이 했죠. 이거 다 책 읽기 귀찮으니까 친구 것도 줄거리 베끼다가 걔 이름까지 베껴가지고 많이 혼나고 그랬어요. 네. 저희 때도 많이들 그렇게 이제 베껴 쓰기도 하고 정말 부담되는 숙제가 독서 맞아요. 숙제였어요.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 숙제 때문에 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이 독서를 잘 활용한다면 책을 읽은 후에 억지로 쓰는 독후감 대신에 질문과 대답, 이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말로 책의 이야기를 좀 훑어보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계획표를 짜서 매일매일의 중요 어떤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운동을 한다든지 네. 다음 날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그래서 중점이 되는 활동들을 넣어서 다양한 활동을 시간 관리를 통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깥 활동도 공부의 연장입니다. 그렇죠. 이 공부라는 것이 무조건 문제집을 풀면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숙제가 없더라도 방과 후 아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숙제가 없어지는 세상, 내 아이와 함께 숙제보다도 더 유익한 활동,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엄마들이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수학 고민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다현이가 지금은 집에서 수학 공부를 혼자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아이 엄마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단원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지 아닌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지 그게 가장 큰 숙제이죠.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내 아이를 객관적인 잣대에서 평가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초긍정이셔서 내 아이가 조금만 잘해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불안감이 좀 크셔서 아이가 조금만 못해도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 아이 어떡하지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요. 자기 자식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기란 참 어렵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그쵸. 예, 궁금해하시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틀릴 수가 있지? 큰일 났다. 예, 우리 아이 수준이 다른 아이에게 미치지 못하나 좀 못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저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뭐 실력을 좀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네. 뭐 교과서나 익힘책을 이렇게 쉽게 푸는지 혹은 또 어렵게 푸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개념을 뭐 이해하고 문제도 잘 푼다면 뭐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좀 헤맨다 싶으면 1학년이니까 뭐 엄마가 실물 교구 같은 것을 주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한번 보여주면서 쉽게 이해시키면 됩니다. 네. 사실 학년이 낮을수록 상대평가를 받을 일이 없다 보니까 아이의 정확한 실력이나 뭐 순위를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 진도에 맞춰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사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학년을 적고 진단평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네. 충분히 좋은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시중에 파는 그 개념서들 있잖아요. 문제집들에도 보면은 진단평가라는 이름으로 한 2페이지 정도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시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진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실력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학습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계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지금 다현이는요. 뭐 다른 학원이나 그런 데 가지 않고 혼자 스스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고민은 지금 현재 혼자 공부하는 것이 고민인 게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공부해가는 환경이 고학년까지 이제 유지됐을 때 네.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습관을 잡아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들립니다. 일단 간혹 어머니들이 너무 저학년 때부터 문제집 풀이나 학습지에 너무 과하게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너무 많은 혹은 어려운 문제에 노출이 되면 학습 동기가 사라져 버리고요. 네. 수학은 어렵고 힘든 과목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 수준에 맞지 않은 문제집은 피하시고 또 엄마가 같이 놀이를 하듯이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집에서 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은 어릴 때 어떻게 이 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느냐 네. 이게 출발점입니다. 다현이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그 과학에 노출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수학에 너무 그 노출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렇긴 한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에 그렇게 수학에 늘상 노출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냐하면 네, 시간부터 그렇죠. 뭐 주변에 짝짓고 규칙 찾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야, 됩니다. 근데 노출됐는데도 저한테 흡수가 안 됐네 그게. 아, 정말 우문인데 현답을 해주셨네요. 자, 엄마가 궁금해하는 우리 다현이의 실력을 앞서 보기 전에 지금 현재는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의 모습을 먼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김포시. 집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다현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 뭘 하고 있는데 집중하는 저 자세나 이런 게 너무 예쁘네요. 아, 도형 수업을 하던 중이었군요. 멀리서 보니까 바둑 두는 줄 알았어요. 저희도 숨 죽이고 봐야 되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요. 집중력이 느껴지는데. 시작하게 된 거는 6세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가배 수업이 나중에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그런 공간 감각을 이용한 수업이기 때문에 숫자라든지 연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6살 때부터 선행학습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업이 아니라 그냥 놀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네. 그렇죠? 저학년이기 때문에 네. 수학이 재밌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직접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고 또 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네. 되면 정말 좋죠. 집중력도 키워줄 수 있고요. 엄마가 그 도형 프로그램에는 정말
잘 선택하셔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선행학습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선행학습이라기보다는 이건 놀이학습이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저 수업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모든 어머님들은 저런 놀이학습을 시키면서도 선행의 효과를 보기를 기대를 하시는 거죠, 사실. 사실은 사고력의 확장이죠. 다현이의 미소를 보니 수업이 즐거운 것 같죠? 있나 봐요. 네. 생각해보면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단축만으로 가야 돼. 선생님이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와. 더 하고 싶어요라니 너무 예쁘네요. 저렇게 하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더 하고 싶다고 말할 때가 제일 귀여워요. 그렇죠. 네. 자기 생각을 딱 부러지게 얘기하네요. 그래도 재밌어 한다고 너무 급하게 진도를 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페이스 조절은 필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했는지 엄마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즐거웠던 도형 수업이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다현이가 저런 건 잘 들어두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엄마가 한 번 같이 더 놀아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요. 이제 선생님과 헤어질 시간. 인사성도 밝아요. 네, 배꼽 인사까지 너무 귀여워요. 왜 저렇게 거기 뛰어가죠? 오 빠르다 빨라. 마치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어우. 선생님이 가시자마자 방으로 달려온 다현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또 그림에 또 빠졌구나.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저렇게 뛰어서 네. 막 정도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캐릭터를 그리고 색칠까지 꼼꼼하게. 말을 걸기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한 모습이죠. 그림 그리기를 마치자마자 이번엔 색연필까지 챙겨 들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다현이. 뭘 하려는지 궁금한데요. 야 옆구리에다 탁 끼고서 이렇게 당당하게 가는데요. 근데 엄마가 뭐 해라 이런 얘기도 지금 전혀 없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착착 하고 있잖아요. 설마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동시를. 아 저거 남이 써놓은 거를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거죠? 평소에도 스스로 주제를 생각해 동시를 창작하고 거기에 알맞은 그림을 그려넣는 걸 즐긴다고 하네요. 동시 쓰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쓰게 되었어요. 좀 저렇게 말도 귀엽게 합니까? 그렇죠. 초등 저학년이 저렇게 창작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네. 쉽지 않은데요. 대단합니다. 동시 쓰기도 끝. 또 바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아까부터 혼자 알아서 척척. 정말 기특합니다. 이번엔 또 뭐가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일기를 그림 일기? 쓰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그림 일기로 남기는 다현이. 엄마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잘하네요. 근데 저렇게 무슨 회사에서 일하듯이 엄마랑 딸하고 각자 알아서 그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렇게 뭔가를 스스로 찾아서 척척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데요. 보통 막뭐 핸드폰 만지거나 뭐 TV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엄마 없어요. 뭐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네, 치대거나 맞아, 그러는데. 이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 아이들이 알아서 척척하는 모습 아마도 네. 이 어머님이 다현이 어떤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좋아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보다 보면 이렇게 힐끔힐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수 일을 하는 있잖아요. 걸 더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다현이는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좀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 나이 때는 액체 괴물 한 번씩 만지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마저도 안 없어. 하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고학년까지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현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림 그리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재밌어요. 학교에서 시키지 않았을 때부터 아이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기의 힘듦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기를 쓰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역시 어머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걸 알 수 네. 있어요. 아, 근데 보통 일기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지 스트레스를 예. 풀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다현이는 참 독특하네요. 그럼 이쯤에서 다현이의 하루를 살펴보고 갈까요?
어머니가 다현이가 부담스럽지 않게 좀 잘 배치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좀 자유시간 또한 시간 계획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워낙 혼자서 잘하고 있지만요. 계획표를 세우고 지키는 연습을 하면 성취감까지 더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점이 더 강점이 되면서 네. 자기중심성도 기를 수가 있죠. 다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독서를 시간을 좀 정해갖고 운영을 하면 더욱더 알차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저 여기 다 쌌어요. 다 땄어요. 네. 귀여워. 그럼 이제 우리 공부하러 가볼까? 네.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엄마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해야 할 시간. 공부할 때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드디어 수학 시간이 왔는데 갑자기 드디어, 왜 한숨을 네. 저기 막 코를 닦고 갑자기. 태도가 수학은 조금 달라요. 어려워하는가 봐요. 네, 조금 재미없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때 공부하는 다현이 뒤에 자연스럽게 앉는 어머님. 혹시 다현이 방에서 할 일이 있으신 걸까요? 평상시에 다현이가 공부를 할 때에는 동생들이 있으면 좀 시끄럽고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봐주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없을 때에는 다현이가 집중을 할 때까지 좀 뒤에서 지켜봐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현이가 어느 정도 문제에 집중을 할 때까지는 뒤에서 있어주고 그리고 집중이 시작됐다고 제가 생각이 들면 조용히 나오는 편입니다. 이거 수학 패널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늘 하던 네. 말이잖아요. 그래서 늘 저런 네. 얘기 하잖아요. 저게 약간 그거거든요. 쇼트트랙에서 네. 딱 뒤에서 딱 밀어주듯이 밀어주듯이. 어머니가 다 어. 공부할 수 있게끔 살짝만 딱 밀어주고 빠지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다현이가 집중하기 시작하자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시는데요. 다현이 역시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렇다면 다현이에게 수학은 어떤 과목일까요? 새로운 걸 배워서 재밌긴 한데 어려워요. 사수령이랑 뭐 더하기 빼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에 들으셨죠?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네. 아우. 아유,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더하기 빼기 얘기가 나오죠. 중학생만 돼봐요. 뭐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다현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활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척척 알아서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일단 수학에서는 한숨을 좀 쉬었고 표정도 딱 굳었거든요. 네, 그래도 먼저 다현이 칭찬을 많이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알아서 무엇이든지 척척 해냈거든요. 집중도 잘하고 또 엄마가 나가신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러네요. 대단하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도형 수업을 할 때에는 막 더 하고 싶어요 했는데 수학 공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살짝 아쉽긴 합니다. 뭐 사실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워낙 다른 걸 잘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조금 더 재밌게 네. 학습거리를 만들어만 주면 수학도 금방 흥미로워하고 또 공부 끝날 때 수학도 더 하고 싶어요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보면서 뭐 전체적으로 너무 귀엽다, 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 그냥 다 같이 들었잖아요. 네. 게다가 또 하나 스타일을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기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오, 네. 일기라는 건 곧 뭐냐 성실함이거든. 그래서 맞아요. 야, 이 다현이의 그러네. 이 성실함의 결정체인 저 네. 일기장을 제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실하게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 네, 네.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요? 하지 마요. 일기 있어요 집에? 몰라요. 사실 저도 칭찬 많이 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어떻게 환경 만들어줘야 하느냐 이렇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오고 계신 결과라고 이런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재미있는 도형 수업 쭉 이렇게 진행하셨고 그리고 동시 쓰고 그림 그리고 일기 쓰고 이런 도움되는 활동을 습관화 시켜준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이제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다현이처럼 이렇게 성실한 성향의 아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어려워하지 않고 잘하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머님이 지금 큰일 난 듯 급하게 마음만 안 먹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집중력도 좋아 보였고 글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적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검사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네. 진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렇죠. 자기를 정말 척척 잘 해내고 있는 다현인데요. 예상대로 사실 평균 이상의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직 이제 학년이 어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어릴 땐 평균적으로 8, 90점대 아주 높은 점수를 받긴 힘들어요. 부분적으로 이제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평균적으로도 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자기조절 영역을 살펴보자면 일단 엄마가 일관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아이와의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그렇네요. 네. 또 학습 동기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다만 이제 자율성 같은 경우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낮게 나왔지만 네. 다현이에게 서서히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실천을 하다 보면 그런 습관이 길러지면서 저절로 자율성도 향상될 것 아까 저 같습니다. 자율성 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 왜냐면 그림 그리러 갈 때 막 네네. 달려서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하나 보자 그랬는데 좀 결과는 다르네요. 저학년이기 아직 때문에 어리니까. 그렇죠. 네. 짜여진 이제 자기 스케줄은 잘 따라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시간 관리하고 연관이 되면서 시간 관리가 보통 이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은 짜여진 부분에선 잘하고 있는 거고 스스로 알아서 계획적으로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고는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어리니까요. 아직 어리니까. 이제 다만 집중력과 독서 능력은 보통 이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보다 훨씬 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 있는 학생인데 그 부분을 키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엄마가 혼자 진짜 그 그림 그리고 책 읽고 돌아다니게 하지 마시고 엄마가 같이 어머니께서 책을 읽을 때나 일기 쓰는 내용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대화를 통해 그 능력을 길러주면 아마도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좋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습 기술을 한번 볼게요.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가 보이죠? 네,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수업 집중력이 매우 높잖아요. 이 부분은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마 이렇게 학교 수업을 잘 참여하는 걸로 봐서 수학도 기초가 탄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다른 학습 기술들도 자율성이 높아지면 아마 같이 저절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결과를 놓고 보면 엄마의 노력으로 우리 다현이가 학습 동기도 높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수업 집중 능력을 앞으로도 쭉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조금 더 키워주신다면 아마 더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서도 안정돼 있고 집중력도 아주 좋은 초등학교 1학년 다현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학 얘기에서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그 표정이 좋지 않고 한숨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학 공부할 때 진짜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문제 풀기에 몰입한 다현이. 지금 어머님이 나가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지금 굉장히 집중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지 손가락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손가락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떡해. 저 조그만 손가락 피는 거 자체가 너무 귀엽네요. 다현아 세상에. 손가락이 모자라면 발가락도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손가락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행히 손가락쌤으로 답까지 구해낸 다현이. 다현이 손가락 쌤 하고 있어? 손가락 쌤 해도 괜찮아. 집중해서 하면 돼. 괜찮다 손을 하시네요. 뭔가 걸린 것처럼. 아니 근데 엄마가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네. 처음에는 저도 아이가 아직까지 손가락을 쓰고 셈을 하나? 좀 많이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학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있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하려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아직까지는 써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아이가 문제를 푼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야,
다행히 복 받았습니다. 네. 아니 네, 쓰라고 있는 선생님과, 건데요. 예. 써야죠. 네. 선생님과 어머님 모두 대응을 정말 잘하셨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송각샘을 걱정하는 어머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마인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나중에 손가락 쓰라고 해도 저희 귀찮아서 안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정리가 되는 현상이니까요. 절대로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했다. 아이고 또 다음 거를 또 폈어요. 아직 어린데 저렇게 알아서 척척 다른 문제를 꺼내네요. 근데 양을 보면 문제집 저 2권을 하루에 한 장씩만 풀고 있는 정도기는 해요. 그런데 1학년 치고는 좀 공부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답이 잘 나오지 않는지 고쳤다 지우는 다현이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근데 어려운가 봐요. 뭐 지우고 뭐 이러네. 수학이 잘못했다 저건. 그죠? 선생님 너무 또 편을 들어주네. 수학이 잘못했다니요. 해주세요 선생님. 다현이 귀엽다고 너무 또 예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참을 풀지 못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결국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유, 목소리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어떤 문제? 이 서술형이에요. QR코드로 한번 찍어보자. 네. QR코드를 찍으면 아 맞아. 요즘 저렇게 QR 코드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또 어머님 대응 방법이 굉장히 여유롭네요. 이렇게 네.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 봐요. 근데 그냥 저거 틀어주고 또 그냥 바로 나가시는데요. 저는 사실 QR 코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저희 아이들도 한 번도 저걸 제가 활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다현이를 보니까 이미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게 익숙해 보이기도 해요. 오늘 수학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걸 또 좀 한 수 배우실 것 같아요. 네. 엄마 없이 혼자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게 익숙한지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다현이. 11시 30분. 또 혼자 또 집중력 있게 잘 봐요. 또 신기해. 다현이가 굉장히 성실하네요, 정말. 요즘 문제집을 보면 QR코드로 동영상 강의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 강의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가 많아서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다현이의 경우에는 혼자서도 잘 봐왔지만 그래도 아이가 혹시나 이런 문제를 몰랐을 경우에는요. 강의를 보더라도 한 번에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꼭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짚어주고 네. 넘어가면 더욱 좋겠죠? 막혔던 문제도 풀고 다음 장을 넘기는데요.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가 가득한 부분. 그런데 첫 문제부터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썼다, 지웠다, 정신없네요. 그러다 답을 찾아서 쓰는가 싶다가도 이번에도 수학이 잘못한 딱딱해. 건가요? 그러니까 수학이 잘못했네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네. 같아요. 저는 그 와중에서 팔 개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문제 뜻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풀이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 풀이 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른이 하기에도 좀 사실 어렵던데. 저는. 그렇죠. 사실 특히나 1학년이잖아요. 1학년에겐 정말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답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쓰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부터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통으로 되어 있는 걸 끊어서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부터 진행시켜야 될 것 네. 야, 물론 다현이는 뭐 좀 힘들다 그러면 다 그럴 모르겠다. 수도 있지 뭐. 야, 당연한 거야. 다 용서돼. 수학이 잘못했네. 오늘 분위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성실한 모습에 선생님들이 다 반했어 지금. 반했어요. 예. 나갑니다. 이제 저 나가요 문제집. 이제 불러서는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런 말도 귀엽네요. 보통은 안타까운데.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여기 뭐가 있는지 읽어볼까? 청소, 심부름, 운동. 청소한 시간, 심부름한 시간, 운동한 시간. 네. 여기가 왼쪽이니까 네. 차례대로 몇 시인지를 쓰는 거야. 네. 근데 풀이 이게 과정이 이미 다현이가 지쳐서 말로 하면 좀 알아듣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직접 시계를 갖다가 이렇게 저도 돌리면서 네. 예, 네. 구체물을 활용하면 1학년에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엄마의 설명이 도움이 됐는지 답을 적어내려 갑니다. 다현이가 서술형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네. 엄마랑 몇 문제 더 풀어볼까? 네. 그래.
읽어볼까? 선호는 2시에 운동을 시작하여 시계의 바늘에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또 풀이 과정을 쓰라 그러네. 자, 긴 바늘이 한 바퀴 돌면 1시간이 걸려. 아우 귀여워. 어떻게 줬어? 나도 하고 싶어. 나 이제 이거 무슨 하품이냐면 진짜 하품을 할까 말까 이거였는데 냈다가 엄마랑 맞으니까 하면서 저러면 하품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따가 한번 또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어머니께서 엄마도 또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한숨을 쉬시게 되면 물론 본능적으로 네. 나온 반응이긴 하겠지만 이 지루함이 살짝 비춰지면 아이는 100배로 더 크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그래요. 한 2문제 정도? 너무 많지 않게 그냥 딱 이것만 해결하고 끝나고 나면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우리 여기까지만 즐겁게 공부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문제라도 서술형은 아마 엄마도 어려워요. 예, 문제 네. 이해하시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실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글자를 이제 막대 나이인데 너무 무리한 문제를 풀리다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과목이라는 편견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서술형 문제 너무 많이 풀리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달아 계속 공부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긴 시간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하시면서 좀 필요하면 쉬었다가 해도 괜찮거든요. 네. 쉬었다 하세요. 운동을 끝낼 시각을 구하려고 하니까 긴 바늘이 한 바퀴 움직이면 1시간이 지나간다고 다현이가 아까 얘기했지. 네. 2시에 시작한 작은 바늘이 몇 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손가락. 나 하나만 딱 했을 때 맞췄던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하면서 엄마가 눈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봐. 이것도 아닌가? 아니야?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바늘이 엄마의 2시에서 긴 3시가 설명 되는 끝에 거지? 어려운 문제도 몇 칸 해결. 움직이는 걸까? 다현이는 엄마와의 수학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좋아요. 이해가 잘 되고 엄마가 설명해 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참 힘들고 또 귀찮으실 텐데도 저렇게 톡 붙잡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잘하는데 수고했어. 아유, 고생했다. 이 토닥토닥은 정말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칭찬입니다. 저 때를 위해서 다현이가 지금까지 쭉 참고 네. 잘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다현이. 하지만 매일 푸는 어려운 서술형 문제에 지루함만 더해가고 엄마 역시 다현이의 실력에 맞는 학습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할지 고민인 상황인데요. 이런 다현이와 엄마를 위해 수닥 도와주세요. 네,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너무 귀여워서 그냥 꽉 깨물어주고 싶은 초등학교 1학년 다현이와 또 어머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 또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면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고 환경도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역시 서술형의 산은 좀 높네요. 네.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안 그래도 힘든데 다현이한테 어머니께서 서술형 어려우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어려우니까 나 돈 좀 빌려줘. 이런 거예요. 맞아. 어. 너무 잘했다. 하나 더 해볼래? 그렇지. 이거랑 같은 건데. 그래요. 이거 굉장히 힘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습량을 확 줄이는 거예요. 하루에 뭐 2문제 네. 아니면 한 문제라도 좋습니다. 아이가 정확히 풀어낼 수 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양으로 패턴을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나만 하면 돼, 2개만 하면 돼 하니까 더 집중해서 풀 수가 있겠죠. 이해력도 올라갈 것이고 자신감도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현이가 그 수학 공부할 때의 표정이 앞에서 도형을 만들고 하는 그 놀이 수업을 할 때랑은 정말 좀 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좀 즐거워하는 표정이 아니라는 것이 좀 아쉬웠거든요. 수학은 그저 좀 힘든 공부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앞에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만들기 하고 도형을 만지는 것은 수학 활동이랑은 수학적 사고력 높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공부라고 인식을 안 하고 즐겁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1학년이니까요. 수학 공부에서도 좀 이렇게 교구를 만드는 거죠. 구체물을 가지고 조작도 하고 시계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말해서 네. 넘겨보고 이러다 보면 아이가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학이 좀 재밌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서술형도 아마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좋은 얘기신 것 같아요. 공부라고 인식을 못하도록 해가지고 공부를 자연스럽게 시키는 거잖아요. 아마 순수한 1학년이니까 다현이는 속을 수 있는데 저처럼 순수하지 않은 1학년들은 금방 눈치채거든요. 어머니 꼼수 쓰지 마세요 하면서 그것도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상태에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현이가 좀 더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공부 방법을 좀 바꿔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요. 다현이의 정확한 실력이 궁금하다고 하시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또 검사를 진행을 해봤는데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실 정도인가요, 혹시 선생님? 결과 보시죠. 네. 네, 엄마가 궁금해하는 객관적인 아유, 잘했네요. 잘하네요. 역시. 아주 객관적인 다현이 실력입니다. 잘하고 있고 문제풀이 하는데도 이 풀이 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썼던 것이 보였어요. 그래요. 특히 다현이가 더하기 빼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마 다현이 생각에는 본인이 손가락을 쓰고 있고 문제 풀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 어렵다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다현이에게 너 연산 정말 잘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현이 내가 잘하나? 그리고 새롭게 수학에 대한 마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긴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 이해가 어려운 거거든요. 또 어려우니까 한번 더 풀어보자 이러지 마시고 네, 이 부분은 문제를 계속 이렇게 풀리면 안 돼요. 네. 꼭 대화와 질문으로 문제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 이해를 먼저 시키셔야 돼요. 네. 문제 이해를 시킬 때는 기승전 질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들은 우리가 결론을 내잖아요. 네네. 절대 결론 내리지 마시고 질문으로. 네, 그렇죠. 예, 시험지를 또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20문제 중에 18문제 맞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던 시계 문제도 있었는데 잘 풀었고요. 또 어렵다고 말했던 덧셈 뺄셈도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17번 문제를 보니까 45 빼기 22 해야 되는데 45 더하기 22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식을 이제 잘못 네. 세웠고요. 그건 그냥 그리고- 맞은 걸로 해주죠. 예, 그리고 19번은 또 이제 3식 작아지는 규칙을 찾는 문제였는데 이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헷갈린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앞으로 비슷한 유형을 풀고 또 이해력이 올라가면 또 금방 좋아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 기대대로 잘하고 있고요. 네. 예, 어머님이 실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모든 면에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어머님, 우리 다현이 실력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부터 한시름 푹 놓으시고요. 다만 이제 서술형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수학을 다른 활동에 비해서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집에서 혼자 하는 학습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네. 분량과 계획을 딱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분량은 지금 2페이지 푼다고 하셨잖아요.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다현이 좋겠다. 저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개념과 그에 따른 문제, 뭐 몇 문제 이렇게 정해놓고 푸시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부담스럽지 않게 한두 문제 정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은요. 다현이는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으로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현재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문제풀이만 반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학적 상상력이 떨어지고 수학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 수학이나 체험 수학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교구 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그대로 다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직접 보면은 책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도형이랑 친해지고 또 오리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훨씬 더 수학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연산 또한 마찬가지로 보드게임을 통해서 다현이가 좀 즐거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덧셈 뺄셈도 아주 즐겁게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도형 수업 때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처럼 네. 수학도 놀이 수학으로 흥미를 유발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술형 문제를 지금 혼자서 풀었잖아요. 네. 근데 그 모르는 것을 이제 태블릿으로 확인해 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학교 수업처럼 처음부터 인강으로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요. 양을 뭐 많이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이게 왜 그런 추천을 드리냐면 이게 수업 집중력이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그렇네요, 추천드리고요. 진짜. 예. 네. 또 여건이 되시면 그때 엄마가 옆에 앉아서 함께 들으시고 이런 단계를 좀 밟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뭐 문제 이해를 위해서 좀 끊어 읽어라라든가 이런 게 두 번째는 또 문제를 이해해서 이제 수식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이제 풀이하고. 네 번째, 답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정리하여 적기. 이렇게 이제 끊어서 봤는데 이게 사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현이의 이제 자랑 타임으로 풀이법을 엄마에게 이제 이야기하게 하기 하는 이런 활동도 좋아요. 아직 1학년이라 서술형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엄마랑 어떻게 자유롭게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말해보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옮겨 쓰는 방식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뒤죽박죽 그러겠죠. 예, 그래도 엄마가 여러 번 이렇게 발문하시다 보면 아이 머릿속에 또 정리가 되고 이것을 옮겨 쓰면 이게 서술형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독서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 수학책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만 가져도 서술형에 대한 실력과 그리고 논리력 그리고 이해력이 이제 한꺼번에 키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현이가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잖아요. 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남이 재밌어 하면은 재밌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네. 우리나라 그 한일 축구전 할 때도 다 그 보고 있는데 혼자 막 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막 더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냐고. 명절 때도 막 윷놀이 하는데 어머니 막 계속 막 서술형 문제 풀면서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딱 나시면 저 되게 재밌나 보다. 그러면서 다현이가 바뀌어 가죠. 생각이, 마인드가. 이리 씨는 어머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가지고. 안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서술형을 아유.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어머님을 그렇게 그래서 원망하고. 다현이만큼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유, 네. 다현이는 어쨌든 뭐 이리 아저씨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네, 실력도 좋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학습법을 바꿔주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또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을 위한 조언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환경에 대한 또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일단 수학을 통해서 다현이의 객관적인 실력을 아셨으니까 네. 지금처럼 서포트만 잘 해주신다면 집에서 공부하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잘 갖춰나갈 수 있습니다. 다현이가 뭐 스스로 학원을 좀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교육 고민도 안 하셔도 됩니다. 손가락쌤도 기다려주시는 여유가 있는 정말 좋은 엄마시잖아요. 지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다현이가 거기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크면서도 이런 습관이 유지될 수 있게끔 아이가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보시고 스스로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다면 자기주도성을 기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아이의 실력을 알 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서술형 어려워하는 걸 벌써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바로 실력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다현이의 실력을 이미 잘 알고 계셔요. 점수나 순위가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 그렇죠. 그걸 맞아요.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서술형 학습을 너무 양적으로 늘리지 마시고 좀 줄여서 부담까지 좀 줄여주시는 그런 환경 너무 개선부터 좋네요. 시작한다면 네.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앞으로 조바심도 갖지 마시고 지금처럼 여유 있게 이렇게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다현이 정말 멋지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내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모에게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오늘 다현이 어머님도요, 저희가 이제 검사 결과 그리고 또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보여드리면서 조금은 마음이 놓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현이를 많이 믿어주시고 오히려 학습량을 좀 줄여주고 또 다현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서 조금 더 서술형 문제도 쉽게 그리고 수학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현이네 사연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수학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신 세 분 선생님 이리 씨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다학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현이가 서술형 공부도 그리고 다른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